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정다영입니다. 저희 방송은요, 주식 잘 알려주는 동네 백수 오빠라는 코너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해외 증시 이슈와 파생 상품, 투자 전략뿐 아니라 히든 종목까지 드리는 방송이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실 칼리 전문가님 모셔봤는데요.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벌써 10월이 마무리가 되고 11월이 다가왔습니다. 10월 말부터 이어진 실적 시즌에 이어서 11월 초에는 미국 대선과 더불어서 11월 FOMC가 열리고 있는데요. 열릴 예정인데요. 정말 10월 말에서 11월 초까지는 정신없는 주간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주는 빅테크 실적들이 몰려 있었는데요. 원래라면 2, 3주간 서로 나눠가면서 나왔는데 이번 달에는 유독 한 주에 몰려 나왔습니다. 미증시를 실시간으로 대응하시는 칼리 전문가님이 유독 바쁘셨던 한 주였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지내셨을까요? 네, 정말 힘들었습니다. 왜냐면 네. 너무 많이 몰려 있어요. 이번 주도 그렇고 지금 다음 주도 그렇고 네. 우리가 사실상 올해 가장 좀 큰 이벤트다, 빅 이벤트다 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 자체가 사실 이 2주 안에 지금 일단 좀 다 포함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싶어요. 그 정도로 사실 이제 분석하고 일단 내용 정리하는데 이제 굉장히 좀 바빴던 시간을 가져갔었는데 네. 자, 먼저 일단 우리가 좀 살펴볼 만한 내용 자체가 그동안에 우리가 움직임이 어땠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신경 써서 한번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콕 집어서 10월 달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자세히 보시면 10월 한 달 동안 들어올렸었던 내용 자체를 단 2거래일 만에 지금 떨궈줬어요. 그러니까 10월 동안 굉장히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억지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좀 들어왔었다. 제가 이것도 방송에서도 한번 좀 얘기를 드렸었고 개인 방송을 통해서도 이제 계속 언급을 드렸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계속적으로 지금 일단은 버텼었던 장세가 결국에는 조금 힘을 잃고 지금 일단 쏟아지는 모습을 연출을 했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앞으로 지금 다음 주 역시도 대선 결과 그리고 FOMC 결과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다시금 급반등이 또 넘어올지 혹은 하락으로 계속적으로 가져가면서 이만 깨고 본격적인 하락장을 이끌어 나갈지 요거는 조금 더 아직은 미지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 역시도 최대한 관망을 하면서 시장 대응을 좀 가져갔었을 때 관망을 하면서 좀 바라보긴 했었는데 그래도 이번 한 주 수익 잘 가져왔었고요. 자, 우리가 일단은 빅테크에 대한 내용 자체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리고 눈여겨봐야 될 내용들 자체를 조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나 오일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사상 최고치를 갱신을 하다가 골드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다가 자, 어제 장세, 목요일 장세 이제 잠깐 눌러주는 모습을 좀 연출을 했고요. 가장 중요하게 지금 일단 좀 봐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채권금리의 상승입니다. 이 부분을 지금 사람들이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아무도 지금 신경을 안 쓰고 계시는데 중요한 게 뭐였냐면 이미 4%대를 무너지고 넘겼었던 이 시점 올해 7월부터 해가지고 낙폭을 크게 가져갔었던 이 시점서부터는 사람들의 관심이 없었던 시기로 바뀌었었습니다. 왜? 채권금리가 이렇게까지 떨어진다? 결국에는 이 채권금리다라는 거는 장기채에 대한 내용 자체 너가 돈을 이만큼 채권을 사면 나중에 만기 때 채권 샀던 가격 플러스 거기에 따라서 플러스 알파 이자를 준다는 거야. 그게 3%대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메리트를 못 느낀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큰 돈을 넣었는데 생각보다 3%밖에 안 줘. 이렇게 만기 때까지 나 안 해가 되는 건데 아나운서님한테 얘기 드려볼게. 이런 거죠. 아나운서님 100만 원만 빌려주세요. 10,000원 이자 드릴게요 하면 뭐야 이러면서 내가 꼭 빌려줘야 돼?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죠. 100만 원만 빌려주세요. 10만 원 이자 드릴게요. 빌려드려야죠. 그렇죠.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퍼센트가 올라가는 거는 계속적으로 이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 더 줄게. 이자 더 줄게. 더 많이 줄게. 근데 사람들마다 그 본인만의 상한선, 하한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얘기하다 10,000원? 안 돼. 20,000원? 안 돼. 3만, 3만 원? 하면서 이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네. 개념처럼 이 이자가 이제 5%에 만약에 도달을 한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생깁니다. 거의 5% 가까운 상승 그리고 그 추세가 확실하게 잡힌다. 이미 최근에 3.5%에서 4.3%까지 무려 0.8% 들어올리는데 얼마 걸리지 않았거든요. 그 기간 동안 똑같은 수준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시장은 무조건 폭락이에요. 어떠한 이슈, 지표, 실적 발표, 뭐 지금 빅테크에 대한 이슈들 다 빼고 뭐 대선 이런 것도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얘가 5% 넘어가면 그냥 시장은 묻지마 매도세가 나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쓴다라는 거예요. 이게 과거 20년도 기준으로 이제 뭐 테이퍼링에 대한 내용 자체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폭락장에 대한 연출 이런 부분들 내용 자체가 이미 제로금리 상태에서부터 지금 끌어올린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더 큰 상승 내용 자체가 있다라고 하면 상승세, 매수세는 훨씬 더 커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승 자체가 이렇게까지 뻗어준다. 그러면 너도 나도 큰 자금들은 다 채권 쪽으로 몰린다라는 거예요.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지금 현재 투자를 하시는 분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잘 들어보시면 1,000만 원, 2천만 원 수준의 투자 자체에서 정말 3%를 이 정도 기간 동안 투자를 해서 이거밖에 못 번다라고 하면 사실 투자를 잘 안 하게 돼요. 얼마 못 버니까 뭐 끼케야 몇십만 원,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벌기 때문에 내 원금 대비 기준으로 채권 투자를 보통 잘 안 가져갑니다. 근데 바꿔 말하면 100억, 1,000억대까지 올라가면 주식 투자는 사실 일부분만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1,000억이 있는데 이걸 공격적인 투자로 다 주식 순자산으로 다 들어간다? 그럼 1% 변동성마다 막 10억씩 움직여요, 아나운서는. 그럼 견디실 수 있어요? 근데 힘들죠. 1%만 움직이는 게 아니죠. 막 5% 떨어지면 하루에 50억 증발하는 거예요. 감당되세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쵸? 네. 그런 개념이니까 정말 큰 자본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리스크를 회피해야 되겠죠. 내가 그렇게까지 힘들게 모아놓은 자본인데 하루아침에 반토막이 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장은. 그래서 주식시장에 대한 자본 자체가 사실상 정말 큰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채권의 비중 자체가 50%, 70%그 이상까지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말 1,000억이 있다라고 하면 5%를 준다라고 하면 50억이에요. 무려. 이자만 50억이에요. 그건 괜찮겠죠. 그런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큰 돈의 움직임 자체는 채권 쪽에 쏠리는데 예시로 들어드렸던 게 즉 5% 수준까지 넘어간다? 그러면 그 거대 자본의 채권의 수요가 더 많이 쏠리는 거고 총 자산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나머지 자산을 주식시장에서 끌어온다? 그럼 주식시장은 사실상 수급 자체를 못 받쳐주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금리에 대한 내용 자체가 저는 지금 시장에서 나와주는 다른 이슈들보다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내용 이미 4.3%까지 올라와준 이 시점에서 다음 레벨 스택까지 강력하게 올라온다?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폭락적인 시그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체크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굉장히 바쁘게 지내셨던 칼리 전문가님이신데요. 이러한 시장 속에서도 높은 상승률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칼리 전문가님과 함께 투자 전략, 가격 전략 세워가보고 싶으신 분들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요. 방송 이후에 칼리 전문가님께서 함께 투자 전략, 가격 전략 세워갈 수 있는 동영상 올려드립니다. 구독 버튼 누르시고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과거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불렸던 기업들 중에서 5개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애플, 메타, 알파벳,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5개의 기업인데요. 제가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오른 기업과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하락한 기업 이렇게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상승했던 기업들은 구글과 아마존인데 전문가님이 간략하게 왜 올랐는지 앞으로의 투자 전략 어떻게 꾸려가면 좋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구글부터 먼저 살펴보시면요. 구글은 좀 재밌는 게 유일하게 또 패턴상 지금 일단 좀 상승 시그널을 또 가져갔었던 기업 중에 하나예요. 자, 이렇게 지금 좀 만들어놨었던 내용들 자체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캐주얼 관점 내용 자체에서 상승 돌파 내용이기 때문에 구글은 앞으로 조금 더 버텨줄 가능성이 높다. 지금 현재 170달러 구간대인데 대략적으로 192달러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고요. 요거는 개별적으로 일단 투자 관점으로 한번 좀 잡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글 좀 장기 투자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190 정도 초반까지 올라온다라고 하면 여기 구간대에서 한번 좀 그래도 일부 절반 혹은 전체 청산을 좀 보시면서 일부 좀 엑시트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실적은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 지금 현재 매그니피션트 7 종목에서 5개에 대한 내용 자체 그리고 테슬라까지 또 포함을 만약에 시키면서 빅테크들의 실적에 대한 내용 자체 리뷰를 조금 간단하게 드리면 좋게 나오고 가이던스까지 좋다. 그러니까 너네 지금 현재 실적이나 내용 자체 다 좋아? 오케이. 플러스. 상승을 시켜줘요. 확실하게 칭찬을 해준다는 거죠. 근데 뭐 하나라도 삐끗거린다.
삐걱거린다 이렇게 가져간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혼냈던 시장이었습니다. 그만큼 낙폭 매도세 흐름 자체가 굉장히 크게 엇갈린 흐름을 가져갔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업 실적부터 일단 좀 살펴볼게요. 자, 먼저 우리가 일단 좀 바라볼 수 있는 기업 자체가 구글인데 구글 같은 경우가 이제 총 매출, 서비스 매출, 클라우드 매출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증가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번 매그니피션트 7 종목 중에서 이번 실적 자체가 안 나온 기업들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적이 다 좋았어요. 그러면 따지고 보면 다 괜찮은 기업인데 갈리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포인트를 잡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구글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전에도 클라우드 시장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에 조금 치이면서 사실상 3위 그 밖으로 이제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 굉장히 좀 떨어졌었던 기업이었다. 근데 이번에 클라우드 매출 자체가 전년 대비 35%나 증가를 했네. 여기서 굉장히 큰 칭찬을 가져갔었던 거죠. 그러니까 실적 자체도 다 나머지 받쳐주는데 클라우드 매출에 대한 증가성 내용 자체가 나쁘지 않았던 부분 중에 하나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튜브 광고 그리고 이제 구독 수익이 연간 500억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어마무시하죠. 금액대가 500억이 아니고요, 아나운서님. 500억 달러라. 공세개가 더 붙습니다. 와. 이게 연간이에요. 매년 버는 거예요. 뭐 여태까지 다 해서 벌어들인 돈도 아니고요. 대단하죠.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실적, 가이던스 내용 자체 다 나쁘지 않았었던 흐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상승 흐름 자체를 잘 보여줬었고요. 프리장 기준으로 6% 이상 상승을 보여줬었고 뭐 거의 한 7%, 8%대까지도 움직였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결국에는 시장 전반적인 지수의 하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8% 수준으로 낙폭 가져가고 대신에 플러스지만 그렇게 일단 좀 가져갔었던 흐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장세 기준으로 일단은 지수 전체 낙폭이 계속적으로 있다 보니까 사실 구글 자체의 실적 그리고 상승에 대한 여력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남아 있기 때문에 투자를 못 하셨던 분들은 지금 가격대도 조금 나쁘지 않다라는 내용 자체로 좀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구글 차트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170 초반 내용들 자체는 다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꼬리를 잡고 지금 일단은 갭 띄워준 자리값에 지금 다 음봉을 가져갔었던 결과값이기 때문에 사실상 180 그 이상이다라고 하면 투자에 대한 관점이 조금 애매해질 수 있는데 70 정도에 대한 리테스트 내용 자체는 다 훌륭하기 때문에 여기 구간대는 언제든지 한번 조금 더 지켜보셔도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또 아마존인데 아마존은 저는 좀 이게 이제 발표가 됐었을 때 저는 조금 예상을 했어요, 아나운서님. 왜냐면 아마존은 제가 이전에 이 방송에서도 이 매그니피션트 7 종목 중에 제일 좋아하는 종목. 네. 왜냐면 아마존 왜 좋냐면 결국에는 얘네가 이제 좀 AWS에 대한 매출 자체가 굉장히 비중이 크다라는 거죠. 얘네가 원래는 본인들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사셔서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 소비가 연말에 다 쏠려요. 이게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도 요즘은 좀 많이 활성화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 재고 정리의 개념인 거죠. 이게 좀 안 팔린 것들 해가지고 이제 상품들 연말에 어떻게 보면 표현은 좀 그렇지만 뭐 우리 기준으로 옛날에 뭐 떨이 뭐 이런 표현을 뭐 가져가죠. 박앤세일 뭐 이런 내용 자체를 가져가면서 나름의 일단 재고 정리 차 해서 뭐 많게는 뭐 정말 90% 이상대까지 할인하는 종목들도 굉장히 좀 많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소비 자체가 아예 연말 블랙 프라이데이 이런 쪽에 지금 일단은 쏠려 있기 때문에 이게 온라인상에서도 번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정기적으로 구독을 하는 뭐 어떤 특정 결제하는 이런 시스템이 이 블랙 프라이데이에 맞춰가지고 파격 세일 1년 동안 뭐 정기 구독 가격을 원래 100달러인데 50달러 해준다, 40달러 해준다 이런 게 많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스토어 전체적으로 지금 일단은 우리가 이제는 구별을 두지는 않잖아요. 이제 와서는 우리도 항상 뭐 쿠팡이라든지 뭐 네이버 스토어라든지 뭐 이런 데 많이 쓰다 보니까 우리나라 역시도 온 오프라인에 대한 지금 내용 자체가 없는데 그만큼 연말 자체 우리나라도 좀 비슷한 식으로 이렇게 블랙 프라이데이를 가져가는 이 아마존에서 그 내용 자체를 담아주면서 결국에는 연말에 폭발적인 실적 내용 자체 받아주면서 다음 가이던스나 내용 자체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거기에 따라서 이때 당시에 써야 되는 할당량이 많은 데이터 자체를 클라우드 내용 자체를 일단은 본인들이 서버가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이 해놨어요. 근데 불프 빼고는 거의 진짜 뭐 한 8, 90% 논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잉여를 어떻게 해요? 렌트를 해주는 거죠.
매년 필요한 이 시즌 말고 다른 때 필요한 사람들한테 기업들한테 계속 빌려주는 거죠. 그걸로 성장을 하면서 가져왔는데 이게 진짜 아마존의 지금 원래 저도 계속 생각했었던 진정한 먹거리다. 이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데이터 센터에 대한 내용 자체가 굉장히 지금 치열하게 어떻게든 여기를 먼저 우위를 선점하고 제2의 아마존의 AWS가 되자 이런 지금 맥락으로 너도 나도 빅테크들이 지금 투자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국에는 AI 수요에 맞춰서 750억 달러의 추가적인 인프라 투자 계획까지 있고요. 비용 증가, 매출 증가율로 상세하고도 남아서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비용 증가가 발생할 수 있어 여러분들 우리 기업. 근데 우리가 지금 매출 증가율로 이 부분 자체 상쇄시킬 거야. 확실하죠. 그러니까 코스트 자체가 증가하는 내용 자체는 사실 악재로 다가올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진단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 방안까지 제시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아마존 같은 경우는 시간에 5% 넘는 급등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구글과 아마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실적도 좋지만 다음 가이던스라든지 미래에 대한 내용 자체가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둘 다 플러스 효과를 가져가면서 이렇게 보여줬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칼리 전문가님께서 구글은 전체 실적이 좋았고 클라우드 매출까지 전년 대비 35%나 증가하면서 앞으로 상승 가능성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아마존은 AI 수요에 맞춰서 750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내놓으면서 시간에 5% 넘는 급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투자 전략 저희 칼리 전문가님과 세우고 싶으신 분들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요. 칼리 전문가님께서 방송 끝난 후에 자세한 투자 전략, 가격 전략까지 동영상으로 올려드리니까요.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 중에 있는데요. 구독 버튼 누르시고 상품권까지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그럼 이번에는 실적 발표 후에 떨어진 기업들이 있는데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이 기업들은 왜 실적 후에 떨어졌는지 여쭤보고 싶고 사실 우리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보시는 대표적인 사이트에서는 실적이 전부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럼에도 주가가 하락했던 이유는 어떤 걸까요, 전문가님? 자, 아까도 좀 설명드렸다시피 이번에 사실 실적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네. 실적적인 측면으로 본다라고 하면 다 나쁘지 않았는데 이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매그니피션트 7 종목이라는 거는요. 얘네는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학교 다녔을 때 전국 1등부터 7등 애들이에요. 공부를 전국 1등에서 7등만 계속 하는 애들이에요. 원래 너무 잘했던. 그러니까 막 이게 엎치락 뒤치락도 아니고 네. 얘네는 막 3년 내내 전교 1등 하는 애들 정말 막 좀 그렇잖아요. 근데 네. 그런 친구들처럼 전국에서 1등부터 7등을 계속 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럼 이 친구들은 뭐냐면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잖아요. 얘네는 한 문제라도 틀리면 안 돼. 한 문제라도 틀리면 안 되고 네. 시간적인 분배라든지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는 애들이에요. 그냥 기계적으로 괜찮아야 되고 늘 항상 만점을 받아야 되고 거기 안에서도 더 발전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기대치가 이미 최상단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와 잘했다 공부 잘했다 이번에 처음으로 100점 맞았다 이렇게 해서 칭찬하는 게 아니고 얘는 칭찬도 안 한다는 거야. 이해되시죠? 네. 당연한 거라는 거야. 어느 정도 잘 나와도. 그래서 지금 얘네는 그만큼 주가에 대한 가격에서 보상을 그만큼 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을 하면서 시총 자체, 주가 자체가 지금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는데 여기만큼 지금 보여주면 시장은 여기서 기대감을 계속 갖는다라는 걸 반증을 하는 거죠. 근데 얘네가 조금이라도 뭐가 안 좋아? 너 원래 만점 받는데 이번에 2개나 틀렸어? 너 혼나야 되겠네? 이거가 되는 거야. 내가 너 믿고 돈 대주고 했는데 2개나 틀렸어? 너 일로 와. 이거 되는 거야. 보면 간단해요. 애플 같은 경우도 지금 일단은 저는 좀 비전 프로는 조금 아쉽다. 기대감을 저 역시도 좀 가져왔었는데 지금 일단 좀 메타 퀘스트에 좀 비해서 가격이 이제 어떻게 보면 10배 차이가 거의 10배 차이가 나는데 사실 뭐 시스템이나 지금 현재 수준 자체에서 킬링 앱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비싼 부품 가져다가 그렇게 비싸게 만들어놨는데 생각보다 지금 시장 반응이
없다 보니까 이제 뭐 철수한다는 얘기가 지금 나와주고 있죠. 그만큼 좀 안 좋은데 특히나 이제 저는 애플을 좀 계속적으로 좀 얘기를 했었어요. 생각보다 지금 일단 좀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 16에 대한 내용 자체 기대감 이런 부분들 자체가 좀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에는 지금 현재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중국 매출에 대한 내용 자체 실망 이런 부분들 자체가 계속적으로 그럼 너 결국에는 매출적인 측면에서 꺾이는 내용 자체, 드디어 꺾이는 확실한 부분 자체가 나와줄 수 있고 이거 자체 극복 못한다라고 하면 당분간의 하락을 계속적으로 좀 보여줄 수 있다. 이런 내용 자체를 좀 담아두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애플에 대한 기대감은 없었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애플은 이미 우리가 계속적으로 중국에 대한 내용 자체 그리고 이번 16에 대한 내용 그리고 비전 프로에 대한 내용들 자체가 이미 시장에 공개가 됐었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시장에서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나 해석이었었는데 그동안 같이 올랐었던 거는 나머지들이 계속 가니까 대장들이 계속 가니까 거기서 따라 붙어서 얘 혼자만 빠질 수 없다 생각해서 같이 들어 올렸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좀 혼나는 시장에서 조금이라도 저조한 내용들 자체를 어떻게든 꼬투리 잡아서 지금 눌러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무조건적으로 시장 긍정적으로 보시면 안 된다라는 내용을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요. 자, 마이크로소프트 역시도 EPS 총 매출 자체가 지금 예상치 상회를 했어요. 나머지 다 괜찮은데 뭐가 문제냐면 지금 분기 가이던스 전망에 대한 내용 자체가 지금 좀 예상치 대비 하회를 해줬다라는 거죠. 근데 그 예상치 대비 하회 자체가 드라마틱한 차이가 아닌데 이 역시도 꼬투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고점 그리는 애들은 결국에는 예상치보다도 다 뛰어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뛰어넘었었던 매출에 맞춰서 더 뛰어넘어야 되고 가이던스도 또 뛰어넘어야 돼요. 그만큼 폭발적인 성장을 한 번도 안 쉬고 가져가는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따지고 보면 그런 기업은 없는데 지금 살아남아 있는 이 매그니피션트 7 종목들이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여태까지. 그동안의 이 과정을 거치면서 전 세계 탑 10 안에 드는 기업으로 지금 가져온 거겠죠. 근데 얘네 역시도 사실상 어느 순간에는 꺾일 수밖에 없다. 간단하게 가이던스는 뭐냐면 CEO가 이제 실적 발표를 했어요. 실적 발표를 했는데 지난 분기에도 가이던스를 제시를 하겠죠. 다음에 매출이 어느 정도일 거예요. 라고 하는데 이게 높아야 돼요. 그 높은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더 높게 나와야 돼요. 다음에도 더 높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번 실적만 내용 자체 가져가면서 주가 방어를 목적으로 CEO가 거짓말을 해서 만약에 다음 분기 가이던스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시장은 반응을 하겠죠. 다음에 또 좋아. 칭찬을 하면서 주가를 올려줄 텐데 결국에는 그게 거짓말이다라고 하면 탈로 나겠죠. 다음 분기 때. 그만큼 도달하지 못할 거니까. 그때 돼서 혼나는 수준 자체는 주가가 아예 박살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지금 CEO 입장에서 기업 입장에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장이나 내용 자체 이런 부분들 자체가 가이던스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기업들은 지금 현재 매그니피션트 7 종목이 아니더라도 믿을 만한 기업들이 만약에 이런 실적 내용 자체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면 현재 여러분들이 투자에 대한 관점 해석으로 한번 지켜보셔도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메타 실적도 이제 마지막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 얘 역시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공통적이죠. EPS랑 매출 자체 예상치 상회를 했고요. 광고 매출 자체도 지금 예상치를 부합을 했습니다. 자, 리얼리티 랩스 같은 경우는 2.7억 달러로 예상치를 좀 하회를 했는데 금액대 자체가 지금 일단 광고 매출이라든지 나머지에 대한 비율보다 훨씬 더 거의 뭐 2%, 3%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몇 프로 수준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까지 큰 영향력은 끼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은 앞에서 좀 설명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아마존 같은 경우는 우리 자본 지출이 있어. 대신에 우리 지금 현재 매출 증가율로 이거 커버할게 라고 얘기를 했는데 메타는 우리 올해 지출 증가할 거고요. 남은 24년 증가할 거고 내년에도 우리 쓸 돈 증가할 거예요. 이런 얘기만 지금 딱 언급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결국에는 매출적인 측면에서 감소를 얼마나 크게 투자를 여기다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일단은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라갔었던 메타마저도 지금 낙폭을 좀 크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차트로 본다라고 했었을 때
구글, 아마존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래도 받쳐주는 모습이었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기 급등 자체를 크게 보여주고 음봉을 크게 가져갔어도 거의 3% 수준 자체 버텨줬고요. 아마존 자체도 사실상 지금 현재 프리장 기준으로 지금 일단 5% 넘는 내용 자체를 가져가기 때문에 다시금 고점 갱신에 대한 자리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정말 좀 오랜만인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일단 전체 차트를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하루아침에 6% 떨어지는 거 그렇게까지 쉽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정말 이번 매출 좋았는데 그 지금 가이던스 하회 하나 얘기한 거 가지고 6%나 떨궜어요. 무려 마이크로소프트를.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생각보다 호락호락하지 않다. 정말 조금이라도 뭐 하나 트집 잡힌다라고 하면 낙폭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눈에 띌 만한 내용 자체는 AMD예요. AMD 얘네도 지금 일단은 엔비디아 후광을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동반 섹터에 대한 지금 호재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날라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AMD가 무려 사실상 수요일 장세 기준으로는 10% 넘게 빠졌고요. 어제장 기준으로는 3% 넘게 빠지면서 단기 조정을 정말 세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AMD 같은 경우는 지금 앞에서 좀 설명드리고 정리를 하지는 않았었지만 사실상 지금 현재 수준으로 이렇게 빠진다라고 했었을 때 조정 자리값이 저는 조금 더 훨씬 더 크게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MD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자리값도 좀 탈출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자, 마지막으로 메타인데 메타도 지금 현재 고점 갱신 이후서부터 제가 일단은 좀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다. 이 조정 내용 자체가 저는 좀 가볍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실적을 지금 일단 좀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일단은 포지션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마지노선을 좀 정해놓고 내가 여기서는 얼마 엑스트라 할 자리값 퍼센트 비중 자체를 좀 담아두면서 좀 현명한 투자를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칼리 전문가님께서 애플은 서비스 매출 부분에서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실적 호조임에도 불구하고 더 떨어졌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도 전체적으로 혼나는 시장 상황 속에서 조금이라도 실적 부분한 부분이 있어서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저희 칼리 전문가님과 세워가 보고 싶으신 분들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요. 저희 전문가님께서 방송 끝난 이후에 투자 전략과 가격 전략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요.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 중에 있는데요. 구독 버튼 누르시고 상품권까지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매주 미국 대기업 하나씩 알아가 보는 시간, 이번에는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투이티브 서지컬은 최초의 수술 로봇 다빈치를 만든 기업이자 세계 핵심 수술 거점을 한국에 둔 의료기기 플랫폼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회사 이름은 몰라도 수술 로봇 하면은 다빈치 시스템을 떠올릴 만큼 유명한 곳인데요. 아무리 뛰어난 의사라고 해도 자신의 손보다 작게 피부를 절개해서 몸 안에 넣어가지고 어떤 수술을 진행할 수도 없을 겁니다. 이 다빈치 시스템은 수술을 진행할 때 환자 몸에 상처를 내는 과정, 이런 절개 부위를 최소화하면서 출혈과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로봇 플랫폼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걸 최초 침습 수술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기술을 완성한 사람은 수술 로봇의 아버지로 불리는 프레데릭 몰인데요. 이분이 레지던트 시절에 기존의 째고 출혈을 크게 일으키는 수술에 충격을 받아서 연구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사실 의료용 로봇은 1985년 산업용 로봇 퓨마 560이 최초인데요. 뇌수술 과정 중에서 생검하는 데 쓰이면서 그 가능성을 확인했고 이후에 1992년에 로보닥이라는 회사가 상용화를 시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프레데릭 몰이 1980년대부터 미국 스탠퍼드 대학 신화의 비영리 연구기관에서 시작하면서 1995년 인투이티브 서지컬을 공동 창업하면서 그 기회를 선점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2000년에 미국 FDA가 당시만 해도 너무나 생소했던 로봇 수술을 파격 승인하게 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수술 환경이 열리게 됩니다. 아쉽게도 이렇게 수술 환경을 뒤바꿔놨던 창업자인 프레데릭 몰은 현재 이 회사에 남아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이후에 프레데릭 몰은 전 세계 로봇 수술 시장에 2020년 45억 달러로 고성장하다가 팬데믹으로 조금 주춤했지만 올해 57억 달러까지 회복할 것으로 보이면서 분석기관에 따라 연평균 20%씩 성장할 수 있다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인투이티브 서지컬은 이러한 전 세계 수술 로봇 시장의 무려 81%나 차지하면서 사실상 시장을 독식하고 있다고 봐도 될 텐데요. 매출 구조를 보면 상당히 독특하고 이 로봇 회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술인 다빈치 수술 로봇은 2018년에 선보인 4세대까지 개량이 이루어져 있는데 기초적인 수술부터 난이도 높은 수술까지 뼈와 기존 신체 형태의 손실을 최소화한 절개술을 할 수 있을 만큼 발달해 있다고 합니다. 한 대에 수술하는 관절 로봇 본체 그리고 의사들이 3차원으로 직접 조작하는 플랫폼을 포함해서 우리 돈으로 30억 원 이상의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인투이티브 서지컬 보고서를 보면 실제 매출은 로봇이 아닌 유지보수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로봇팔 끝부분은 매회 수술마다 반복 사용으로 마모된 제어 장치도 주기적으로 바꿔줘야 하는데 이러한 소모품 판매로 일으킨 매출이 전체의 56%에 달한다고 합니다. 교체 비용은 적게 하나에 100만 원 미만인 것도 있지만 많게는 500만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수술 중에 로봇이 멈추거나 작동에 오류가 있다면 환자의 생명과 직결돼 있어서 이런 부품 교체는 FDA를 통해 강제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고가의 수술 로봇의 높은 유지 비용, 그렇다고 바꾸는 것도 쉽지 않은 시장인데요. 의사들의 입장에서는 위험을 가급적 피하려면 손에 익은 장비를 더 선호하게 되고 처음에 이용한 장비를 그대로 쓰는 경향이 강한데요. 마침 인투이티브 서지컬은 이런 문화를 가진 의료 시장에서 최초의 수술 로봇이자 매년 180만 회 이상 수술 임상 기록을 쌓아가면서 꾸준히 검증을 받고 있고 자연스럽게 기계를 많이 만들 필요도 없고 현금은 쌓이고 재고 관리도 용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랜 기간 독점적인 위치에 있다 보니까 회사가 떠안고 있는 빚도 별로 없는데요. 정기적인 유지 보수로 자금은 현금이 꾸준히 들어오는 구조라서 매출의 10% 이상은 연구 개발에 투자하고도 순이익을 늘려갈 여력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인투이티브 서지컬에 대한 최근 이슈와 주가 분석은 칼리 전문가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인투이티브 서지컬 같은 경우는 제가 2년 전에 이제 타 방송사에서 일단은 조금 나왔을 때 이제 그때 일단 좀 가져갔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좀 본다라고 하면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 앞에 상승 파동 여기 구간대에서 일단 좀 대응을 좀 바라봤었던 것 같은데. 자리값 기준이 이제 한 200에서 300달러 수준대 일단 그때도 바라봤어요. 그때도 바라보고 당연히 시장에 대한 성장성 내용 자체 충분히 알아보면서 이때 당시에도 이제 긍정적인 내용 자체 담아뒀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정말 쉬지 않고 올라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무려 지금 일단은 작년 딱 1년 동안 가져왔으면 딱 100% 상승 가져왔네요. 250달러가 지금 500달러가 딱 됐으니까 2배가 딱 된 거죠. 그러니까 100% 상승까지 보여줬던 종목이고 단 한 번도 힘들게 하지 않았네요. 최근 1년 동안 어쨌든 뭐 상승장을 좀 가져오긴 했었지만 최근 1년 동안 굉장히 좀 힘들지 않게 했었던 종목이었었다.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때 되면 그러면 이제 또 조정이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제가 아까도 좀 설명드렸죠. 우리가 최근에 실적을 바라봤었던 거는 그냥 실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지금 설명드린 게 아니고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혼낼 건 혼내고 칭찬할 건 칭찬한다는 거야. 실적을 나와준 것들 아무리 빅테크고 지금 이미 고점을 달리고 있는 기업들이라 한들 시총이 지금 무거운 기업이다라고 하더라도 올려줄 건 올려주고 확실히 안 좋은 내용 자체로 가져갔었을 때 떨어뜨린다라는 거죠. 근데 아나운서님 지금 조사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인투이티브 서지컬 어떤가요? 트집 잡을 만한 게 있었나요? 거의 없던데요. 그쵸? 네. 얘네 현금 자체도 지금 일단은 뭐 그쵸 수리나 유지 보수로 해가지고 거기서 벌어들이는 걸로 또 충당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연구비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전혀 타격이 없고 매출적인 측면이나 내용 자체에서 도움을 받을 필요도 없고요. 본인들이 팔면서도 돈이 충분히 나오는 기업이야. 그러니까 이제 기술 개발에 가져가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문제가 뭐냐면 우리한테 좀 투자해. 결국엔 대박 날 거야. 이런 기업들이 위험하죠. 실패나 뭐 연구 개발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그대로 눌러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한 투자대로 가져갔었던 이런 부분들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얘네는 스스로 이거 다 할 수 있어. 우리가 지금 돈 벌어 들인 걸로
가지고도 우리 하고도 남아. 그래서 뭐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남길 수 있는 기업이야. 이런 얘기를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다빈치 수술 시스템 자체가 지금 일단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 매출 자체도 전년 대비 또 17%나 또 상승 흐름 자체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수술 건수 자체가 연단위 18% 증가를 하고 있고 수술 시스템 자체도 지금 플러스 67대 기준으로 지금 본다라고 한 20% 가까운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내용 자체를 봤었을 때 저는 뭐가 떠오르냐면 결국에 저는 AI 시대가 우리가 결국에는 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AI 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데 결국에는 이 AI가 반강제적으로 우리한테 세뇌를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겠죠, 우리가. 왜냐하면 기업들이 너무 막대한 투자를 했어요. 데이터 센터에 정말 천문학적인 뭐 진짜 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들을 지금 너도 나도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 자선 사업가 아니잖아요. 본인들의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공격적인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향후 몇 년 기준으로는 무조건 이 시대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 돈을 다시금 회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아나운서님. 이미 지금도 챗GPT가 나와져 있는 상태에서 검색 엔진을 쓰는 게 AI의 끝판왕일까요? 단순히 AI야, 뭐뭐 해줘, 뭐뭐 검색해서 뭐 만들어줘 라고 하는 게 네. 지금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AI냐 이거죠.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네. 인지를 하지 않았는데 자동으로 모든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이해되시죠? 네. 뭐 지하철을 탄다. 이제 뭐 자동차도 지금 완전한 자율주행 자체가 어떻게 보면 AI 기반이 되는 거고요. 뭐 집안 청소가 될 수도 있고요. 뭐 그렇죠. 공기청정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을 훨씬 더 AI 시스템으로 뭐 가져가는 게 내가 직접적으로 AI라는 걸 인지를 못한다라고 했었을 때 된다는 거야. 그럼 지금 이 인투이티브 서지컬에서 만들어진 이 수술 시스템 자체도 우리는 인지를 못해요. 우리는 그냥 수술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AI까지 더해져서 이 기계가 자율적으로 수술을 해준다. 이게 녹아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아차리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AI가 넘어가는 단계, 이게 우리가 앞으로 10년, 20년을 바라볼 수 있는 가장 미래에서 큰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인투이티브 서지컬 보시면 그래 사람이 그동안 여태까지 수술 잘 해왔고 수술 기술도 많이 발전을 해왔는데 그거보다도 조금 더 마이크로한 더 정밀한 세밀한 이런 부분들 자체가 이런 기계를 통해서 가져가는 단계로 발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지금 좀 바라보는 게 의료 수술 업계에서 이제 완전 자유라는 좀 거부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기계에 대한 실수나 내용 자체가 아직 완벽하게 인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 자율화 심리 자체가 심리적 불안정성 극복 시에 다시금 재차 큰 탄력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딱 바라봤을 때 이런 거죠. 자동차를 굳이 AI가 무조건 지금 도로 상황이 갑자기 사람도 튀어나올 수도 있고 갑자기 사고가 나올 수 있는데 이거를 무조건 맡길 수가 있느냐? 이게 지금 계속 우리도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부분적인 자율주행은 운전대를 잡으면서 가져가지만 완전히 자고 술 먹고 그냥 뒤에 누워서 그냥 자동차를 믿고 하는 단계는 아직은 조금 이르다라는 거죠.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그 지금 현재 과도기 과정인 거고 인투이티브 서지컬도 그 단계에 지금 접어들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 내용 자체가 현재 AI에 대한 발전 내용 자체까지 확실하게 가져간다라고 하면 당연히 얘 역시도 상승이나 내용 자체 충분히 가져갈 수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얘네가 지금 가져가고 있는 매출적인 측면이나 내용 자체 실적에 대한 발표들 이런 부분들만 보시더라도 절대 나쁘지 않은 기업이다. 꾸준한 성장성이 있고 앞으로 미래에서 전 세계적으로 다빈치 수술 시스템 자체를 계속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좀 신경 써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전문가님께서 인투이티브 서지컬의 최근 실적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총 매출 자체도 전년 대비 17%나 증가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 1년간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왔다고 해주셨습니다.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요. 저희 전문가님께서 방송 이후에 자세한 투자 전략과 가격 전략 동영상 올려드리니까요.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구독 버튼 누르시고 상품권까지 받아가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는 GDP 발표도 있었고
있었고 PC 물가지표 발표도 있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가장 여파가 컸던 것은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폭락이었던 것 같습니다. AI 서버 대장 종목으로 불렸던 기업인데 이번에는 감사업체가 경영진의 신뢰도를 문제 삼으면서 감사 업무에서 손을 뗐다는 소식에 주가가 폭락했는데요. 이 기업 원래도 문제가 많은 기업이었는지 어떻게 이런 기업이 AI 대장 종목으로 주목을 받았을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사실 어떻게 보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이렇게 이미 지금 이전에도 딜레이를 시켰었던 내용들 자체가 결국에는 지금의 끌고 간 거밖에 안 돼요. 사실상 시장에서 끌고 간 거밖에 안 되는데 워낙 시장이 AI에 대한 내용 자체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앞에서 좀 감춰졌던 거죠. 그러니까 떨어지기만 하면 AI는 주워 담자에 대한 관점으로 낙폭만 가져가면 그냥 계속 반등을 쳤었던 거죠. 그 내용에 따라서 결국에는 고점 대비 120달러 기준으로 지금 30달러 언더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럼 이 수준이 얼마냐면 고점 대비 75%에서 80%나 빠진 거예요. 자세히 일단 좀 살펴보시면 슈마컴이 또 이랬다. 결국에는 이 내용을 일단 좀 살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회계 감사팀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운영진이나 CEO한테 이제 그 회사 내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을 이제 계속 점검 받으면서 이제 바라봤었겠죠. 근데 하니까 감사 과정에서 경영진과 감사위원회의 진술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거짓말을 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뭐 100억 지금 매출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알고 보면 막 60억도 안 되고 30억도 안 되고 뭐 이런 개념인 거죠. 아무리 따져봐도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밖에 안 되는데 자꾸 거짓말을 해.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야, 나 니네 도와주러 왔는데 회계감사 지금 넘어왔는데 니네 이렇게밖에 안 해? 아, 나 사임할래. 못 해먹겠어. 너네 진짜 너네 너무한다. 이런 얘기를 가져온 거예요. 이미 지난 7월에도 내부 통제랑 지금 일단 투명성 문제를 이미 지적을 받았었던 기업인데 지금 한 번 더 이렇게 나와주고 있죠. 그리고 슈마컴 같은 경우는 과거서부터 문제가 정말 많았었던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일단 본다라고 했었을 때 지난 8월에 이미 공매도 리포트에서 회계상 심각한 경고 신호를 이미 가져왔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공매도 세력들이 굉장히 지금 파티를 벌이지 않았을까, 이 슈마컴 기준으로. 결국에는 이렇게 공매도 세력들이 이런 부분들 자체를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하고 이제 좀 넘어가다 보니까 현재 같은 결과값을 가져왔고, 그래서 제가 오늘자 가져온 히든 종목 같은 경우가 델이에요. 델. 델이라는 기업인데 네. 이거를 가져온 기업 이슈는 뭐냐면 결국에는 슈마컴이 그만큼 안 되고 있고 얘네는 정말 이러다 상장 폐지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됐었을 때 기업 존폐의 위기까지도 지금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글로벌 이제 IT 하드웨어 기업입니다. 근데 최근에 얘네가 델마저도 이제 데이터 센터 서버 부분에 따른 지금 일단은 내용 자체를 가져가고 있는데 슈마컴이랑 이 데이터 센터 서버 부분 자체에서 이제 경쟁 관계를 가져갔었어요. 근데 슈마컴이 떨어져 나간다? 그럼 경쟁 상대가 없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내용 자체로 반사수혜를 크게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데이터 센터 중축에 따른 매출 성장 기대감까지도 일단 좀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전체적으로 지금 살펴보시면 순이익 자체도 3~4% 증가 전망이 있고요. EPS도 지금 일단 8% 성장 기대값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회계연도 25년에는 연 배당 주당 20% 인상까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델 같은 경우는 현재 상황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좀 꾸준한 투자를 가져갈 만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가져왔고요. 자세한 내용 자체 궁금하시면 QR로 일단 접속해 주시면 제가 자세한 대응 전략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칼리 전문가님께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폭락에 대해서 예상했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과거부터 문제가 많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망 종목으로 가져오신 기업은 델이라고 하는데요. 이 델에 관한 자세한 투자 전략 세우고 싶으신 분들 아래 하단 QR코드를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요. 저희 전문가님께서 자세한 투자 전략, 가격 전략 세울 수 있는 동영상 올려놨습니다.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현재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독 버튼 누르시고 상품권까지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칼리 전문가님의 실전 매매 영상 너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준비했는데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519 매도 체결. 자, 51자리 캡 커팅 가져가 보고요.
자, 71터치 좋습니다. 자, 1청 보실 분들 여기서 봐주시고요. 자, 1청 50틱 구간 자 나왔습니다. 아우 71터치 가져가네요. 자, 아쉽습니다. 50틱 수익으로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1 체결. 자, 91 기준으로 자 59자리 값 커팅. 자, 요거 마지막 자리 볼게요. 일단은 일부 자, 커버 보실 분들 자 65터치 정확하게 보여줬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65까지 자 일단은 강하게 나와줬습니다. 돌파 나와주고 있고 자 이제 전고까지는 얼마 남진 않았습니다. 자, 889 터치하면 100틱 자 100틱 터치 자 100틱 수익으로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9. 자, 지금 자리값 매도 체결. 자, 91 자리값 커팅이고요. 66. 자, 65 이탈 좋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일단은 81 본절 자리값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소 81 자리값 본절 대행 가져가고요. 자, 올청으로 같이 끊어볼게요. 자, 2441 올청 대기. 자, 442까지 보여줬고요. 자, 800불. 자, 441 자리값 터치 좋습니다. 자, 800불 수익으로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09 자리값. 자, 매도 체결. 자, 21 자리값 컷 가져가 보고요. 2591 자리값 1차 청산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 번 더 저점 못 그려주나? 자, 한 번 더 저점 이탈 나와줬습니다. 자, 최소 본절 자리값 611 자리값 볼게요. 본절 대. 자, 리스크 줄여서 같이 봐주시고요. 591 자리값 1청. 자, 591 자리값 터치. 자, 400불 자리값 보실 분들 여기서 마무리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청 자리값 터치고요. 올청 관점은 571까지 볼게요. 올청 관점 571까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2탈, 자, 77까지. 자, 77까지 보여줬는데, 자, 반등으로 한 번에 잡힐 수는 있습니다. 자, 저점 이탈 한 번 더 보여주면, 자, 1차 자리값 91 자리값 확보 가져갈게요. 자, 한 번 더 이탈, 571 터치 좋습니다. 자, 800불 수익으로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VCR 영상 잘 보고 왔습니다. 그럼 칼리 전문가님, 해외 선물 상품별 투자 전략 세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크루드 오일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변수 내용 자체, 악재, 지금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들을 다 견디면서 현재 지금 일단 다시금 70달러대를 지금 회복해주는 모습이에요. 저 역시도 한 번 더 갭락을 가져가면서 이 구간대는 좀 예측을 하지 못했습니다. 무려 프리장 기준으로도 거의 뭐 6%대 낙폭을 크게 보여줬다 보니까 뭐 할 말이 없었어요. 여기에 대한 낙폭을 가져갔었던 이유 자체는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이제 정유 시설을 타격하지 않겠다. 이렇게 좀 서로 합의를 봤다라는 내용 자체 그런 관점으로 이제 좀 넘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정유 시설에 대한 타격이 있다라고 하면 유가 상승폭이 컸을 텐데 그 부분이 없다 보니까 최근에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추세나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했을 때 다시금 상승 탄력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한 번 더 리스크나 내용 자체 담아둔다라고 하면 이제는 상방에 대한 내용 자체가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대응 자체는 76달러대까지 상방 내용 자체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골드가 단발적으로 이제 하락을 좀 보여줬습니다. 최근 들어서 가장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어요. 근데 그 폭이 1.8% 수준이죠. 그동안 올린 게 얼만데. 자, 그래도 지금 일단은 2,800에 대한 라운드 피겨를 가지면서 일단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 구간대는 굉장히 좀 중요한 트리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세히 보시면 2,773자리 값에 대한 돌파를 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상 오히려 단기적인 조정 자체를 조금 더 크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골드 막연히 매수다라고 관점하기보다는 한 박자 좀 쉬어가면서 여기에 대한 저항 관점 내용 자체에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하락에 대한 내용 자체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나스닥이 한번 드디어 이거래일 만에 10월 상승분을 다 잡아 먹으면서 낙폭을 지금 가져온 상황이에요. 자, 지금 밴드 바닥 구간대에서 단기 반등 정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승 자리값 관점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267 정도까지 단기 반등 보여주고 나서 다시금 하락 추세 나와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FOMC나 대선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 확실히 틀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300짜리 값만 안착한다라고 하면 다시금 재차 상승에 대한 여력을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리인데 구리는 최근에 할 말이 없어요. 정말 이 구간대에서 완벽한 수렴 형태를 가져가면서 변동성을 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돌파 자리 값이 나와줘야 돼요. 구리 같은 경우는 4.4달러대 돌파 시에 그 다음에 이제 4.6달러대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은 여러 변수, 악재를 견디면서 버텨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추세나 내용 자체로 봤을 때 상승 탄력을 보여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골드는 최근 들어 하락폭을 보였지만 막연히 매수보다는 한 박자 쉬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 한밤 주잘백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밤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